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최근 김진태 도지사의 잇따른 원주 방문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에선 이례적인 도지사 방문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강원도 차원의 행정력 집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강원 도민의 날 행사.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행사는 도청이 있는 춘천이 아닌 원주에서 치러졌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영서, 영동 구분 없는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에서 했고요. 내년은 강릉에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는 영동 영서도 없이 화합과 소통 행보하려고 합니다. 김 지사는 원주의 핵심 산업을 앞세워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삼성, 엔비디아와도 손을 잡게 됐습니다.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연구해서 나온 그것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원주에서 개최된 도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현충일 추념식과 주말에 열렸던 지역 뮤지션 음악축제, 원주 지역 자동차 무상 점검까지 김 지사는 엿새 동안 4번이나 이례적으로 원주를 찾았습니다. 지역에서는 도지사가 도청 울타리를 벗어나 도민과 현안이 집중된 중점 도시에 관심을 두는 걸 환영하면서도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현안 해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춘천이 아닌 처음으로 원주에서 개최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도지사께서 원주의 그 민원 해결이나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많이 청취하고 옛 종축장 부지 복합문화센터의 경우 강원도는 국비 지원을, 문체부는 전액 도비 집행을 요구하면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김 지사 공약이었던 만큼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수요 조사를 통해 기존 혁신도시와 다른 시군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이 줄어들고 있는 강원 혁신도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강원도는 원주가 추가 이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 원칙에 입각한 적극적 지원 입장을 분명히 해주길 촉구합니다.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정무적인 판단도 충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원 최대 도시 31만 유권자의 표심이 김 지사의 행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고만으로도 계좌를 정지할 수 있는 지급 정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신종 범죄는 적용도 되지 않고 지급 정지도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군부대 사칭 사기를 당한 음식점 업주.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며 신고하면서 사정을 설명했지만 경찰과 은행에선 보이스피싱이 아닌 사기여서 지급 정지를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이스피싱이 전화로 한 사기 아닙니까요? 정 씨가 지급 정지를 요청할 때만 해도 연락이 닿던 사칭범들은 수사관을 배정받는 사이 잠적해버렸고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잃어야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모의 주식을 거래하는 불법 시스템을 사용하던 한 이용자는 단순히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만 신고해 운영자의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사실 운영자가 위반한 법률은 도박장 개설, 자본시장법 위반이라 보이스피싱에는 해당하지 않았지만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정지가 결정된 겁니다. 경찰과 금융사가 피해자 진술에 따라 지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 입장에선 일단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말하는 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를 악용해 거짓 신고를 통한 지급 정지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선 거짓으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한창 투자 리딩방 사기가 유행할 때는 피해자에게 지급 정지를 위한 스토리를 짜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애초 지급 정지가 되는 범죄를 보이스피싱과 대출 사기로 한정하면서 법을 너무 엄격하게 규정해 나타난 부작용이기도 합니다. 인정되는 범위가 좀 좁습니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정의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요청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급정지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고 신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악용을 막을 방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오늘 삼척에서 시작돼 이 시각 개회식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18개 시군 선수단은 닷새간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링 위의 선수들이 빠르게 맞붙습니다. 상대 선수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날쌘 몸동작으로 주먹을 피합니다. 날렵한 발 놀림으로 이리저리 피하다 순식간에 주먹을 날립니다. 3분씩 3회전을 치열하게 싸운 끝에 승부가 갈리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이번 강원도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그거를 또 토대로 발판으로 삼아서 전국 대회에 출전해서 또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일취월장하고 싶습니다. 강원 체육인의 화합의 장인 도민체전이 시작돼 참가 선수단이 열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18년 만에 삼척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체전엔 43개 종목에 12,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습니다. 대회 첫날 야구와 농구, 탁구, 유도 등 8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배드민턴과 사격, 역도, 수영 등 일부 종목은 춘천과 강릉, 횡성, 양구에서 사전 경기로 이미 열렸습니다. 대회 출전 선수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종목별 경기장은 모두 깨끗하게 단장됐고 자원봉사자들도 곳곳에 배치돼 선수단과 관중들을 맞았습니다.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셔틀버스를 활용하여 수송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회식은 치어리딩과 타악 퍼포먼스 등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선수단 입장과 대기 개양,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개회식 직후에 천여 대의 드론이 화려한 불빛쇼를 연출하고 이색적인 멀티미디어 쇼와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도 마련됩니다. 올해 60회째를 맞는 강원도민체전에 출전한 18개 시군 선수단은 고장의 명예를 걸고 오는 16일까지 닷새간 순위 경쟁을 펼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최근 강원도 앞바다에서 200kg이 넘는 아열대성 어종 참다랑어가 잇따라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동해의 수온이 급상승하며 바다 생태계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강릉 주문진항 참치로 불리는 참다랑어 8마리가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몸 길이는 적게는 180cm에서 길게는 240cm가 넘는 것들입니다. 이 참치의 길이는 242cm로 몸무게는 208kg에 달합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북위 38도 인근 이곳 바다에서 2m 넘는 참다랑어가 잡혔습니다. 아열대성 어종 부시리가 수조 안을 가득 메웠고 참치나 고등어도 잔뜩 쌓였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는 고기가 또 있거든요. 수온 따라. 그러면 여기 들었다가 고기가 이동이 북쪽에 또 나오고 그래요. 수개월 전 이 부근 바닷속에 들어간 취재진은 정갱이 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종들은 과거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나 많이 잡히던 난류성 어종들입니다. 강원 바다의 생태계는 어떻게 바뀐 걸까? 답을 찾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이 강원 고성과 양양의 정치망 어선들의 어종을 지난 2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먼저 2005년부터 2009년 이곳에서 가장 많이 잡힌 건 오징어로 각각 30% 안팎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명태의 고장 고성에서는 한해성 어종 이면수어의 비율도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4년 강원 고성은 방어가 21.6%, 양양은 정갱이가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북위 38도 주변 강원 바다의 아열대와 열대성 어종 출현 비율은 50%를 웃돌게 된 겁니다. 강원 고성의 최근 5년 평균은 53.1%로 이전 15년 평균치 35.5%보다 17%포인트 이상 오르고 같은 기간 양양은 42.8%에서 64%로
20%포인트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정갱이, 방어, 참치 등의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 수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강원도 연안의 표준 평균 수온은 20년 새 1.1도가 오른 겁니다. 해양은 대기에 비해 비열은 약 4배, 열 용량은 1000배 이상으로 평소 온도 변화폭이 매우 작기 때문에 1도만 올라도 해양 생물에는 큰 환경 변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수온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강원 앞바다의 열대와 아열대성 어종 출현 비율은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 최북단 일대 해양 환경 역시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공단은 앞서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 지난달 22일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는데 상고기간인 지난 9일까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공단은 지난 2022년 10월 소속 환경미화원을 지역축제위원장 경임을 이유로 해임했지만 노동위와 민사, 행정법원은 모두 공단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면서 해고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주시가 행구 수변공원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해 주요 시설물 보수 등 정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시설 개선은 모두 3억 원의 예산이 쓰였으며 노후 산책로 보수와 배수로 정비, 흙먼지 털이기 설치와 야간 경관 조명 개선 등을 완료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여름철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물길 쉼터를 조성했고 물놀이장과 잔디광장, 야외 공연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 들어선 전파 천문대가 시험 관측을 마치고 정식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50억 원이 투입된 평창 전파 천문대는 블랙홀 관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 5채널 수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 초대 질량 블랙홀을 관측하는 EHT, 즉 사건 지평성 망원경 프로젝트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평창 천문대 운영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서울과 울산, 제주에 있는 전파 망원경과 함께 보다 체계적인 우주 전파 관측망을 갖추게 됐습니다. 원주시가 원주시립 미술관 개관 준비를 위한 첫 걸음으로서 원주 미술사 연구조사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시립미술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원주 출신이나 지역에서 활동한 작가, 지역 내 미술단체와 사건 등 원주 미술사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시립미술관은 옛 미군 부지터에 연면적 4,8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현재 임시 숫장고를 조성해 지역 미술가의 기증작품 등 7,400여 점의 그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늘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 등 문제가 제기된 단체와 협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해당 단체 중 한 곳에서 방과후 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강사 1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강사가 비역사 분야를 강의했고 그동안 수업 도중 부적절한 언행이나 학부모의 민원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